나오셔가지고 그냥 소개는 다 했으니까 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회를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른 아침에 식사도 하기 전인데 자꾸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안쓰럽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올 때마다 다보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저는 다보스가 뜻도 잘 몰랐습니다. 이 권회장님께서 서초 포럼을 다보스로 가야 된다. 도대체 다보스가 뭡니까? 이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다보스는 스위스의 유명한 고급 휴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 내부에 들어가 봤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뭐냐 하니까 정식 이름은 다보스 포럼이 아니고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 그런데 71년도에 2월 달에 스위스 고급 휴양지 다보스에서 개최했다 해서 매년 아마 거기서 개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보스 포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다보스 이름 내막을 보니까 회원들이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죄송하지만 한 번도 거기 회원으로서 자격이 안 됩니다. 세계에서 1000대 1,000여 개의 대기업 연간 7억 불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입니다. 물론 뭐 여러분 중에 있겠지만 그리고 그런 분들로 기부로서 이루어지는데 매년 13,000불의 회비와 가입비가 2만 불입니다. 물론 항공료 숙박비는 뺍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감히 거듭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중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 서초 포럼이 다보스 포럼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 항인자 전 위원장 의원님께서 위원장이 되셔서 지금 몇 년간 아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부터 권회장님께서 저에게서 다보스로 가는 길을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생뚱맞게도 저는 이 포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평생 세무공직자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저희 아버지 어머님 가운데 글자를 따서 만든 석성창학재단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돕는 석성 1만 사람 여기에 매진하고 있는 사람인데 포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 그럴 만한 자질도 안 됩니다. 포럼이라 하면 당장에서 나와서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런 장을 포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거기에 갈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회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이 서초 포럼이 다보스로 가는 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정말 생뚱맞습니다. 제가 가끔 읽는 성서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파된 장본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당시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박해했던 분인데 회심을 해서 이분이 사도가 됐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멘티가 있습니다. 모델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이제 얼마 안 있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절두할 그런 순교를 할 얼마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영적 멘티 디모데야, 세상에 종말이 오면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재성을 가지고 있단다. 그러면서 그 재성 중에 가장 으뜸되는 재성이 있다면 바로 자기 사랑. 오늘날 우리는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과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돈 사랑이란다. 황금 만능주의.
이 두 가지 큰 재성을 바탕으로 해서 무려 17가지나 되는 재성을 가지고 있단다. 너는 부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만장하신 우리 여러분, 동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그 재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뿌리 깊은 재성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내로는 함부를 물론이고 감사지도 아니하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장애인이 신을 배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고 왔습니다. 우리 자녀라고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을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보스로 가야 될 이유는 뭐냐? 제가 곰곰이 어젯밤에 잠도 안 자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보스로 갈 수 있을까? 2500년 전에 지금 참담한 이 대한민국의 현실과 비슷한 2500년 전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공자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스승님, 올바른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때 공자님이 한 말씀인데 질렀습니다. 근자를 하면 원자를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근자열하면 원자래 하니라. 제가 이걸 TPP 안 했습니다. 이 하문의 뜻은 뭐냐 하면 가까울 근자, 사람 자자, 기쁘게 할 열자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원자래, 멀리 원자, 사람 자자, 올린 자. 멀리 있는 사람이 푸른띠같이 몰린다. 이 말을 꼭 응용해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근자열하면 원자래하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자열하면 원자래하니라. 예, 인생 후반전 살아가는 특히 시니어 위 세대에서 가져야 될 덕목이 바로 근자열입니다. 이 열자가 뭐냐? 우리 오늘 여기 한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만 제가 2014년도에 계동대에 가서 스타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합동 아카데미라는 프로에 나와서 육군병장 출신이 감히 그 단에 올라가서 수백 명의 스타들을 앞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별 하나 구경을 못했는데 그날 수백 개의 별을 봤습니다. 그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했습니다. 근자열하면 원자래하니라. 우리 여기 최윤희 회장님께서 무엇이더라고요. 열자가 무슨 열자냐? 열받게 할 열자로 자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물론 농담입니다만 예, 우리 심성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라고 예배해 계십니까?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보스로 가는 유일한 우리 정신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근자열 정신입니다. 여기서 열자는 다시 말씀드려서 감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있는 사람, 오늘 여기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거부터 여러분 심성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에게 잊지 못할 그런 두 가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곳 지역을 가다라는 서초경찰서에 물론 경찰청에서 저를 위촉했습니다만 명예경정을 줬습니다. 무궁화 3개 명예경찰 국세청 출신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 경찰에서 경정이 무궁화 3개 가장입니다. 참고로 74년도 최불암 선생님께서 수사반장을 한 덕분에 경위로 출발했답니다. 명예경위로. 근데 이분이 지금 계급이 명예경무관입니다. 그 다음에 총경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처음부터 경정으로 출발시킨 것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그건 왜 그렇게 좋았느냐? 당신이 우리를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어떻게 하다 미얀마하고 연결이 돼서 미얀마 소개를 여러분 해드렸습니다. 학교를 매년 한동씩을 지어줬습니다. 대형 쓰나미 나르기스가 2008년도 거기에 침범이 돼서 8만 명이 죽었습니다. 학생들이 맨 땅에서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학교를 한동씩 지어줬습니다. 3개월마다 걸리는 3만 불이면 학교를 한동씩 지어줬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서 5년 전쯤에는 이제는 도망가야겠다. 내가 믿는 신이 거기 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그분 중에 한 분, 육성회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일어서서 당신이 믿는 신을 우리가 믿어도 안 옵니까? 제가 그 말 한마디 충격을 받아 지금껏 학교를 지어주는데 내년에는 체육관을 하나 지어줍니다. 물론 미얀마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금액이 자그마치 1억이 됩니다. 연초에 어떤 강남에 사는 체력과 후배가 자기가 그걸 한번 감당하겠노라고 해서 내심 저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노쇼가 됐습니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물론 안 되면 제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야 될 그런 점에 고민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44년생 어머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지난 2월 달부터 제가 매주 한 번씩 극동방송에서 경제 칼럼을 방송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방송 내용을 듣고 감동이 돼서 저희 중증장애인 돕는 1만 사랑에 매달 20만 원씩 보내오길래 제가 감사의 뜻으로 이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렵사리 통화가 됐습니다. 이분 남편은 현재 41년생으로 신장 투숙을 일주일에 3번씩 받고 있습니다. 장남은 죽었습니다. 차남은 프랑스 파리에서 사업을 하다가 세금이 체납이 되었는지 추방이 되었습니다.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주도에서 손녀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분하고 목사에 전화했는데 어떻게 해서 매달 20만 원을 큰 금액을 할머니라 할 수 없고 그렇게 여성의 몸으로 도와주게 되었습니까? 이분의 감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어렵소리 알면서 회장님 미얀마 체육관 지어주는데 얼마 듭니까? 예, 1억이 듭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바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학회 은행 계좌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5천만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치면 확실히 안 쳐주십시오. 여러분 처음에는 농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그런 가정사회 상황에서 이분이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하고 잘 말씀드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거나 말까 하고 저희 장학회 은행 계좌를 찍어줬습니다. 30여 분 후에 저희 직원이 한성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돈이 5천만 원 입금이 됐습니다. 이 노모에서는 여러분 한번 박수가 제가 다시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지금 수혈 중에 있으니까 조금 이따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은 분명히 하늘에서 보낸 천사입니다. 오늘 저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데 쓰겠습니다. 얼마 후에 이분이 또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이 말에 오늘 주제를 삼고 싶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저에게 왔느냐 하면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 고맙습니다. 여러분, 바로 저는 이게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동이 멀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천만 하니까 여러분 부담되시죠? 그분 어찌 보면 저희들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어찌 보면 모두를 드렸다 해도 간이 아닐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생면부지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분당에 사는 이 시녀 어머님에게 제가 제 아내와 더불어 인사를 드리고 싶다. 추워도 보게 합니다. 추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겁니다. 이분이 왜 그렇게 해줬느냐? 극동방송을 듣고 거기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떻게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주었습니까? 이 점에 오늘 여기에 지난 연말에 8번째 학교를 지어주면서 동행했던 우리 최윤희 합참의장을 비롯해서 서초구청에 수고하시는 청장님 비서로 한 우리 남현종 실장님 계십니까? 저 여성에게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너무 감동을 먹어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예측을 안 했는데 그 애국가를 1절에서 4절까지 부르는 그 모습을 저분이 감동 먹었다는 겁니다. 저분이 세무 일과장을 하다가 정년 퇴임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 오게 됐는데 다시 컴백을 해서 서초구청에 공직자로 지금 있습니다. 혹시 애국가 4절까지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고 제가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죠.
여러분 별로 제가 이 행사관에서 식전에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절까지 당당하게 불러보신 분 계십니까? 물론 있을 겁니다. 저는 서초 포럼이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포럼이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인정받아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미국 애틀란타에 있었습니다. 물론 집회도 있었지만 제 가족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많은 교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애국가를 4절까지 틀어주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포럼은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어떻습니까? 여기부터 출발해보면 어떻습니까? 다보스로 가는 첫 번째 길, 애국가를 4절까지 당당하게 불러보세요. 여러분 저 애국가 우리가 만든 프로가 아닙니다. 미얀마 양곤 교육청장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그분들이 저에게 만들어준 겁니다. 낮에 그 모습을 보고받은 대사가 서울경제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미얀마 양곤 고등학교에서 애국가가 4절까지 울려 퍼진 이유는 하고 그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이 정부가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과 일치한다. 어쨌거나 저는 여러분 다보스로 가는 첫 번째 포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포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갈 거냐? 제가 자주 가는 바퍼 나눔운동 벽보에 가면 나눔과 섬김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가 고장나도 한참 고장났다고 합니다. 저는 정치는 전혀 모릅니다. 정치에 개입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합리적 진보입니다. 그리고 합리적 보수입니다. 정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산층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15대 85의 갈등입니다. 빈곤층이 85% 늘어났다는 상대적 빈곤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나도 중산층이야 감사해, 나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라는 계층이 늘어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책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솔선에서 가진 우리들이 85%를 향해서 모든 걸 줘야 되지 않을까. 나눔과 섬김은 5가지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나부터입니다. 작은 것부터입니다. 실천 가능한 것부터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서초 포럼이 나눔과 섬김의 공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마다 어렵고 소외되는 사람이 스스로 오고 싶은 그런 광장, 사랑의 광장이 되면 바로 다보스로 가는 길이 아닐까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감동 공장이 되어 봅시다. 오늘 여러분 마음판에 내가 과연 감동을 주고 있느냐?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심지어 내가 믿는 가드에게 감동을 주고 있느냐?
우리 직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느냐? 한번 다시 봅시다. 그래서 감동을 매일 생산해내는 감동 공장장이 여러분 다 되보면 어떨까 합니까? 두 번째, 이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 저는 자동적으로 다보스가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 서초 포럼이 알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다보스로 가는 지름길이다. 밤새도 제가 그걸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당당하게 해봅시다. 신명나게 해봅시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삶입니다. 세 번째, 멋있게 살아봅시다. 그리고 저주면서 삽시다. 매일 아침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미인대칭 비비굿이라는 표를 낭독해 합니다. 먼저 미소 짓자. 먼저 인사하자. 먼저 대화하자. 먼저 칭찬하자. 그리고 비판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미인대칭 비비굿. 우리 서쪽 포럼의 모든 분들이 이 미인대칭 비비굿의 일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인대칭 비비굴 행동으로 한번 옮겨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드십시오. 아이고.